네, 안녕하십니까. 정국현입니다. 오늘은 저항성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력과 파워와 파워 지구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들이 이게 100%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 운동 목적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근력 발달을 위한 저항 트레이닝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재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초급과 중급과 또 상급 이렇게 이제 나눴고요. 우선 이제 세트를 한번 볼게요. 초급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세트, 중급자는 2에서 3세트, 상급자는 2에서 4세트. 그래서 초급자는 좀 적게, 그리고 중급자,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세트 수를 조금 더 많이 한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은 무게죠. 자, 1RM의 50에서 60% 초급자. 자, 1RM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회 한번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최대 들 수 있는 무게의 50에서 60.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kg 정도 벤치프레스를 100kg가 1RM이다. 그러면은 100kg의 50%는 50kg, 그죠? 60%는 60kg겠죠. 예, 그럼 그 정도 수준으로 운동을 하라라는 거고요. 어,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15회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선 초급부터 볼게요. 그 다음에 휴식은 1.5에서 2분, 그러니까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 자,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 한 세트 하고 휴식할 때 어느 정도 쉬느냐? 90초에서 120초 정도 그렇게 휴식을 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작의 스피드는요. 동작의 스피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벤치프레스 할 때 이 동작이요.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의 요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속도를 중간 정도라고 했어요. 뭐 중간 정도라고 했으니까 보통 우리가 2에서 4초 정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단축성은 2초, 신장성은 4초 하는데 보통 뭐 1에서 1초, 1에서 2초 또는 뭐 1.5에서 굳이 나눈다면 1.5에서 2초, 예, 그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빈도는요, 주당 빈도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장비는 주로 이제 머신으로 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근력 발달을 위한 저항성 트레이닝을 할 때 어떤 그런 안내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비 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초보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운동 경험이 없다라고 판단한 가정하에서 한 2주 정도, 한 2주 정도 머신에서 어떤 그 운동 자세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운동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신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급자 한번 볼게요. 자, 세트 숫자 2에서 3세트. 자, 저항은요, 1RM의 60에서 70%, 그러니까 초급자보다는 조금 무겁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각 세트마다 강도를 변화를 줘라.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로 하지 말고 무게를 뭐 그러니까 변화를 주라고 했으니까 디센딩 하든지 또는 어센딩 무게를 올리든지 또는 무게를 내리든지 그래서 강도에 대한 변화를 좀 주라고 했고 반복 횟수는 8회에서 12회입니다. 당연히 무게가 올라가니까 반복 횟수는 줄어들겠죠. 자, 휴식 시간은 2에서 4분이에요. 초급자보다 조금 더 많이 쉽니다. 왜냐하면 운동 강도가 초급자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작의 스피드는 중간 정도에서 약간 빠른 속도. 그리고 운동 빈도는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하라. 그리고 장비는 머신과 프리웨이트를 혼합하라. 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 세트는 2에서 4세트. 중급자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저항은 1RM의 80에서 100%예요. 그러니까 중급자보다 조금 더 무겁게 하라. 마찬가지로 각 세트마다 강도의 변화를 줘라. 자, 반복했습니다. 1회에서 6회요. 보통 1회에서 6회, 근데 1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심적인 부담 또는 관절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6회 이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원RM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본인의 어떤 운동 목적에 따라서. 자, 요거 휴식 시간이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운동 강도가 높으면, 여기서 이제 운동 강도라는 거는, 원RM에 대한 운동 강도예요. 강도가 높게 되면 휴식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라. 예, 그래야 조금, 회복이 된다. 다음 세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동작 스피드는 저항에 따라 다름, 무게가 무겁고 가벼운가에 따라 다르지만 여튼 최대의 노력을 기울임. 예. 요렇게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도는요, 근육당 3회에서 5회 분할 운동법 사용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 중에 그 분할법이 있습니다. 분할법. 나눈다는 얘기죠. 분할법이 있는데, 요거 이제 첫째 날, 부위를 나누죠. 첫째 날, 예를 들어 볼게요. 가슴, 등. 자, 데이 2, 둘째 날, 어깨, 팔. 데이 3, 셋째 날, 하체. 하고, 복근은 뭐 이틀에 한 번 하셔도 되고 매일 하셔도 됩니다. 여튼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눈 거 내가 이렇게 나눈 걸 이제 이렇게 분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분할법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근육은 이제 운동만 해서 성장하는 건 아니죠. 운동하고 난 이후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야지 근성장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첫째 날 가슴 등이 운동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위들은 휴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완전 휴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동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휴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둘째 날 어깨팔을 할 때는 뭐야? 가슴 등이나 하체 이런 부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체를 할 때는 위에 상체 요 근육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운동 빈도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분할법이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는 이런 분할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게 무분할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무분할로 하게 되면 이게 단점이 뭐냐면 본인이 자꾸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음식으로 따지면 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몸에 불균형이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불균형은 뭐 견갑골의 불균형, 골반의 불균형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나 가슴 운동이 난 너무 좋아. 그래서 가슴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무분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계획 없이. 무분할이라는 게 참 이게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분할 안에서도 사실 계획은 있죠. 있지만 여튼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루틴을 정해놓지 않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게 조금 본인 좋아하는 운동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게 되면 특정한 부위만 좀 발달이 되고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 않은 부위들은 상대적으로 발달이 덜 되기 때문에 조금 불균형이 온다. 그래서 뭐 상체는 좋은데 하체는 좀 부실하다든가, 또는 뭐 어깨는 좋은데 또 등은 부실하다든가, 뭐 이런 경향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튼 자, 그리고 장비는요, 상급자 대부분 프리웨이트, 그리고 종목 특정적 운동은 머신을 사용한다. 여기서 이제 종목 특정적이라는 거는 SAID, 그래서 Specific Adaptation Enforced Demands, 그래서 그 종목에 맞는 어떤 그런 운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종목 특정적 운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스키 선수들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그 머신이 있어요. 있고 수영 선수들도 이 스트로크를 하는 조금 고안된 그런 머신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머신들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잠깐 이제 보시면요, 단일 세트에서 복합 세트로 운동을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세트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기화와 점진적인 훈련. 그러니까 주기화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어떤 그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주기화가 나오겠지만, 뭐 짧게는 뭐 일주일, 그리고 이제 뭐 길게는 뭐 1년, 2년 이렇게 이제 해서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제 주기화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점진적인 훈련이라는 건 이제 조금씩 강도를 올려준다는 그런 훈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 증가와 세트 사이에 휴식 시간이 증가된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근력 트레이닝은 모든 스포츠에 요구되는 파워에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그 종목 선수들이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그 본인들의 어떤 그 종목의 움직임은 다르지만 움직임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근육이죠. 예, 근육이 쓰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종목 특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력 발달을 위한 저항 트레이닝 프로그램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파워의 발달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파워 발달을, 표를 보기 전에, 자, 파워는 일을 실행하는 속도. 이게 뭐냐면은, 파워라는 거는, 속도가 대입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도하고 관계가 굉장히, 크다. 자, 대부분의 스포츠는 파워 증가를 요구한다. 그래서 종목 특정적 파워는 빠른 속도와 저중간 부하. 이거는 이제 무게가 되겠습니다. 무게. 그래서 속도와 무게가 합해진 게 종목 특정적 파워 증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근비대를 위한 또는 이제 근력 향상을 위한 속도하고요. 파워 향상을 위한 운동 속도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스쿼트나 이런 운동, 벤치프레스나 이런 거 할 때도 사실은 종목 특정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운동 선수들은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자, 휴식 시간은 근력 트레이닝하고 비슷하다. 이전과 비슷하다. 자, 복합관절, 주로 복합관절, 단순관절이 아니고 다관절 운동이고 프리웨이트와 머신의 탄도적 본질. 이게 뭐냐면은 탄도적 본질이라는 게 반동이에요. 발라스틱, 탄도적, 탕탕탕. 벤치프레스 같은 이런 걸 그냥 튀기는 거, 튀기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이제 발레스틱 탄도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도 우리가 이제 그 발레스틱 그 스트레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약간 반동 주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역시 파워는 속도 때문에 그런 어떤 탄도적인 그런 움직임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요건 이제 그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우선 먼저 이제 근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파워. 이게 되면 이제 파워 지구력. 이런 순으로 이제 나아간다. 그래서 이제 파워를 발달할 수 있는 저항 트레이닝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초급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요거는 이제 근력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목표는 근력. 자, 근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전하고 똑같네요. 그죠? 이전하고 똑같고, 이제 여기를 보면, 자, 운동 목표가 파워예요. 파워인데, 원 RM에 40% 정도 하고, 반복 횟수는 5회에서 6회, 휴식 시간은 2에서 2.5분, 그리고 동작 스피드는 빠르게, 장비는 주로 머신을 쓴다. 자, 이 1세트입니다. 자, 정정할게요. 자, 다시 보세요. 초급자가 파워를 발달시키려면, 자,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고, 세트를 여기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세트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세트는 목표가 근력이다. 근력일 때는, 원 RM의 60% 정도의 무게로 해라. 그리고 반복 횟수는 10번에서 15번. 휴식 시간은 1.5에서 2분. 동작의 스피드는 중간. 그리고 사용하는 장비는 머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2세트에 가서는 이제 목표가 좀 바뀝니다. 파워가 되겠고, 원 RM의 40%. 반복 횟수는 5회에서 6회.
휴식 시간은 2에서 2.5분, 동작 스피드는 빠르게, 장비는 마찬가지로 머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급자 같은 경우에는 3세트하고 4, 5세트는 없고요. 자, 중급자 볼게요. 자, 중급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2, 3회. 그리고 우선 첫 세트는 근력, 원RM에 70, 횟수는 8에서 12회, 휴식 시간은 2에서 4분. 자, 스피드는 중간 정도, 머신 또는 프리웨이트를 사용한다. 두 번째 세트는 파워예요. 원RM에 60, 3번에서 4번, 휴식 시간은 3분 이상, 속도는 빠르게, 머신 또는 프리웨이트를 사용한다. 자, 세 번째 세트입니다. 자, 파워. 원RM의 50%, 5회에서 6회, 휴식 시간은 3분 이상, 속도는 빠르게, 머신 또는 프리웨이트. 이렇게 3세트까지 하고 4세트는 없고요. 자, 상급자입니다. 자, 상급자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자, 첫 세트 목표는 근력입니다. 저항은 원RM의 80%, 반복 횟수는 5회에서 6회, 휴식 시간은 3분 이상. 자, 스피드는요, 동작 스피드는 약간 빠르게, 장비는 주로 프리웨이트. 자, 두 번째 세트에요. 원RM의 90%, 횟수는 3에서 4, 휴식 시간은 3분 이상. 동작 스피드는 중간 정도, 장비는 프리웨이트입니다. 자, 세 번째 세트입니다. 자, 파워. 원RM의 70, 3에서 4회, 휴식 시간 3분 이상, 동작 스피드 빠르게, 머신 또는 프리웨이트를 사용한다. 자, 네 번째 세트에요. 자, 파워. 자, 원RM의 60%한 다음에 원RM의 50%로 세트 사이에 그 운동 강도 반복하는 그 횟수 또는 무게를 조절을 하라라는 이야기고요. 반복 횟수는 4에서 8회, 휴식 시간은 3분 이상, 속도는 빠르게, 머신 또는 프리웨이트. 자, 요렇게 하는 것이 파워 발달을 시킬 수 있는 저항성 트레이닝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과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의 어떤 운동 강도가 조금 다르다. 그리고 운동 빈도, 그리고 저항도 다르고요. 휴식 시간도 조금 이렇게 다르죠. 예. 그런 부분만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적용하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지도를 한다면 그분의 어떤 개인 체력 수준에 맞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서 지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워 지구력이 발달입니다. 자, 파워 지구력 트레이닝 한번 볼게요. 우선 자, 이 지구력도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는 자, 짧은 시간의 지구력과 중간 정도 그리고 긴 시간의 지구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 횟수는 자 10회에서 25회예요. 10회에서 25회. 세트는 3세트입니다. 이건 이제 짧은 시간의 지구력이요. 휴식 시간은 30초에서 60초, 1분 이내. 그리고 빈도는 주당 3회. 방법은 서킷 또는 세트와 반복 횟수. 요건 이제 뭐냐면 세트와 반복 횟수 요거는 멀티 세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세트니까 멀티 세트가 되겠죠. 1세트만 하는 건 이제 싱글 세트. 싱글 세트는 이제 참고로 초보자들이 처음 웨이트 트레이닝을 접할 때 싱글 세트를 합니다. 자, 짧은 시간의 지구력은 자, 요렇고요. 자, 중간 정도 시간의 지구력이요. 반복 횟수 30에서 50회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세트는 1에서 많게는 3세트. 휴식 시간은 1에서 2분. 자, 빈도는 3회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서킷이에요. 서킷. 자, 긴 시간의 지구력 100RM 이상입니다. 세트는 1에서 2세트, 휴식 시간은 1에서 2분, 빈도는 3회, 이 서킷입니다. 자, 그러면은 긴 시간의 지구력의 대표적인 운동선수는 뭐예요? 일단 우리가 생각에 제일 마라톤이죠, 마라톤. 그리고 이제 장거리 육상 선수들, 또 수영 선수들, 그 선수들이 긴 시간의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저항성 운동을 할 때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설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쪽에 볼게요. 농구 선수들의 예를 들면 파워 지구력 발달하기 위해서 어떤가 하느냐, 농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 베스트에서 그 중량 조끼 있어요. 중량 조끼를 입고 수직 점프하는 거. 예.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거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은 낙하산. 단거리 선수 같은 경우에 지상에서 낙하산을 맵니다. 낙하산을 메고 달려요. 그러면 이 공기 저항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몸이 앞으로 다 나아가지 않겠죠. 뒤에 낙하산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합니다. 파워 지구력을. 그리고 이제 장거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 달리기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고, 이런 어떤 그 파워 지구력의 발달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어떤 그 다양한 종목에서 사용되는 스피드와 동작을 가능한 최대로 비슷하게 재현하는 거, 그게 바로 핵심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자, 근력과 파워와 파워 지구력이 이런 형태로 조금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운동하시든지 또는 다른 분들을 지도를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워 지구력 발달을 위한 장성 트레이닝 뒤쪽 표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녹음에 좀 오류가 있어 가지고요, 이미 지금 설명을 제가 사실 다 했는데 여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지구력 발달을 위한 저항성 트레이닝, 여기서 이제 초급, 중급, 상급자 이렇게 나눴고요. 크게 이제 다른 건 없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빈도가 이렇게 조금 달라요. 중급, 상급자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빈도가 좀 높아진다. 알아주시면 좋고, 세 가지 형태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 A 프로그램은 근력 유지, 그러니까 근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초급자와 중급자와 상급자의 어떤 그 저항, 또 반복 횟수, 휴식 시간, 동작 스피드, 장비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것이고요. B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목표, 운동의 목표, 파워 유지에 맞는 저항, 반복 횟수, 휴식 시간, 동작 스피드, 장비 이런 것들을 나열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마찬가지로 크게 뭐 다른 건 없고요. 초보자에 비해서 상급자가 훨씬 더 운동 강도도 높고, 운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휴식 시간도 조금 더 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제 서킷 트레이닝 형태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요. 2세트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또 마찬가지 짧은 시간의 지구력과 짧은 시간의 지구력을 위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자, 저항과 반복 횟수, 휴식 시간, 동작, 스피드, 장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그레이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초급, 중급, 상급자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트는요, 중간 정도 시간의 어떤 그 파워 지구력을 위해서 세트와 저항, 그리고 반복 횟수와 휴식 시간, 동작 스피드, 장비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형태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안내해드린 이제 이것이 100% 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고 취할 건 취하시고 여러분들 맞게,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대상분들한테 맞게 이렇게 조정해서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